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1963년생 경북 김천 출신, 지금 자기 지역구죠. 그리고 이제 경북고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하고 차관을 거쳤으니까 뭐 전형적인 TK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대 이 법대 출신은 서울대 법대 정원이 280에서 360 대거 늘어난 다음 해 1982년 대학에 입학해서 그 당시 이제 파리 학번을 뭐라고 불렀냐면 똥파리 학번이라고 그러거든요. 똥파리 학번이요? 너무 많다 파리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네. 이 똥파리 학번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유명하다는 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 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조국 전 대표 뭐 이렇게 있고요. 아 맞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 뭐 이 내란 묵인 방조 혐의로 지금 뭐 출국 금지 당하고 뭐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분하고 40년 치기인데 서울대 법대 동기고 행정고시도 같이 봐서 같이 합격을 했고 당시 이제 합격했을 때 최 전 부총리가 수석 합격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당시 원래 법대인데 이 박세일 교수가 이제 법대 그 교수로 부임해가지고 이 차라리 이제 이 법대 그러니까 뭐 사시가 아니라 행시를 봐서 경제 공무원 되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 이제 공직 생활을 이제 도전했다고 그러고 이분들이 뭐 친해가지고 세종시에 있을 때 같이 뭐 한방을 쓰기도 했다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이 기재부 1, 2차관이 돼가지고 이제 기록을 세웠죠. 근데 최보 전 부총리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약간 머리 좋고 학구적인 이미지지만 이 송원회 대표는 나중에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화끈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니 화끈한 성격이라니까 얼마나 화끈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여하간 이분은 걸어온 그 여정만 보면은 굉장히 정통 기재부 관료 이렇게 설명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준우 기자가 아까 말한 거 살짝 덧붙이면 박세일 교수가 이제 뭐 판검사는 상식만 있으면 하고 완결된 사건을 하지만 이 그 행시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행시를 보고 이제 공무원이 됐다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짚어드리고 싶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좀 내란 과정에서 좀 약간 방해하신 느낌도 좀 있고 또 내란을 말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업보가 쌓인 것 같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내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 반대 집회를 막 주도하고 네. 관저가서 뭐 윤석열 지키기 네. 나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에서 만났던 수많은 의원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사실은 철학은 없어요. 고위공무원 출신의 대부분 TK, PK도 아니고 TK고 완전 순혈. 그리고 네. 이제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서울대를 나왔고 근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개파가 없습니다. 줄을 서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 게 2018년도에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그때 대표는 홍준표. 그래서 그때는 친홍.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황교안 측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홍 대표하고도 별로 안 좋고 안 좋은데 또 여긴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범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이분 잘 몰랐지만 이 이력만 보면 그냥 한나라당 의원이네. 제가 아는 한나라당 의원.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할지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고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대구에 나갈 때 그 의원들이 대구에 가면은 의원들은 전부 다 한나라당 의원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네. 근데 이 의원들이 벼슬 하듯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그 지역구민 무서워하지 않고 고압적이고 벼슬하듯 내리자마자 대구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취지가 이런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 그런데 왜 저기 대구 시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섬기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대구에서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수도권만 해도 국회의원이 되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굽신굽신거리고 민원 들어주고 이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구라는 동네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벼슬하듯이 평생을 살아온 분이고 벼슬하는 사람들 느낌은 위에만 잘 맞추면 되니까 그냥 국민의힘 전형입니다. 전형. 아니 저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개인적 일화가 떠오르는데 제가 지금 대구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지만 모 정치인이 결혼할 때 제가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결혼 사회를 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외지인이니까 와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당시 줄에는 거기 지자체장을 여러 번 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쉽게 해서 시기 시작하기 10분 전인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를 굉장히 꾸짖더라고요. 무례하다는 건데 네가 만약에 지금 나를 주례로 하는 결혼식에 사회를 보러 왔으면은 일찌감치 나한테 와서 굉장히 예의 범절을 갖추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 시작되기 10분 전에 나를 직접 찾아오지 않는 그 무례함에 저를 꾸짖으시길래 제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 2분 전에 올라가서 저 사실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더라고.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아마도 그냥 동네에 네.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냥 신랑 신부랑 친한 친구 정도로 여겼나 봐. 그런데 정치인을 취재할 수 있는 기자라고 하니까 너무 놀랐던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연장선상에서 송원석 의원 보니까 2021년에 4.7 재보궐 선거할 때 그 개표 상황실에서 무슨 큰 난리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 유명한 거죠. 내 자리 왜 없냐? 그 유명한 건 아닐까요? 그 당시에 이제 개표 상황실에서 이제 자기 자리 없다고 해가지고 당시 사무처 국장하고 이제 팀장급 당직자한테 이른바 조인트 깠죠. 조인트 까면서 욕설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뭐들이 일동으로 이제 공개 사과 요구하고 당직 사퇴랑 뭐 탈당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냈고 그때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이 민주당 계열 인물들만 주로 고발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이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송원회 대표를 폭행 및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경찰청에 고발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때 송원회 대표 대응을 보면 아까 뭐 이용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국힘 대응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소리만 좀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거 직접 본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사 보면 내가 직접 봤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냐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 안 좋으니까 슬쩍 그 사무처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도 좀 가관인 게 이 국민의힘이 여론이 되게 안 좋으니까 이제 송원내 대표를 윤리위에 징계가 그러니까 회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징계 결정 나오기 전에 탈당을 합니다. 자진 탈당.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 돼요. 그런데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중앙당이 아니라 경북도당에 신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이제 이 당 징계 처분 받기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이 도당 차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북도당이야 뭐 자기 이분이 경북도당 위원장도 했고 했으니까 그거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초록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중앙당 했어도 중앙당에서도 이게 약간 뭐 그냥 뭐 이렇게 이신전식을 봐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4개월 만에 복당을 하고 이게 이제 이 상황들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진짜 많이 보는 수법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 보수정당 보면 이제 일단 소나기 오면 피하고 보자. 그 윤석열 지킴이 자체도 윤상현 의원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야 탄핵 반대도 1년 후면 다 잊어. 그러니까요. 나한테 다 투표해 주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송원내 대표가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원내수석 부대표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부류의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2025년에 대선 치르고 새로 뽑는 원내대표에 선출되는 게 좀 의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원석이 선출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원래 이런 당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는 줄 모르고요. 죽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당이에요. 지금 사실 전 국민의힘 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강시든 좀비든 죽었는데 통통 튀어다니든 아니면 기어다니든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죽은 줄을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왜냐하면 수도권만 와도 아니면 경북 TK만 벗어나도 아유 저 쟤들 어떡하나 진짜 혀를 찰 텐데 자기 지역구 의원들 대부분 다 영남이니까 거기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만 바라보면서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된 거고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닥치면 그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이걸 이겨야겠다. 우리가 이걸 어떤 이런 역경이 오면 우리가 이제 분골쇄신하고 뭐 쇄신을 해서 이제 이거를 당을 고쳐나가고 해서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아까 그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윤상현 의원 한 말 뭐 1년 지나면 다 찍어줘.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실제로 그래 왔잖아요. 사실 박근혜 탄핵 때 국민의힘이 쇄신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데서 이제 나쁜 학습을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시간만 흐르면 우리는 네.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으로 다 뭐 TK의 고위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니까 험지에 나가서 뭘 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대세가 뭐 나 누굴 찍을 건데 너도 뭐 하면 그래 그럴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다수는 여전히 친윤이고 근데 윤석열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윤석열은 헛개비야. 자기들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개비를 세워놓고 뭔가 하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 우상인가? 근데 벌거벗은 우상인가? 뭐 근데 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라고 생각을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자기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가 지금 윤석열인데 그게 어느 순간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편한 길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친한계의 김성원 의원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분은 잘 모르지만 이분 우리 기억나잖아요. 수회 때 사진 잘 나오게 찍혀야 되는데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죠. 뭐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뭐 친윤 공부 모임 한다고 뭐 한번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의원들 거기에 사진 찍혔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친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배경을 따져보면 당 네. 쇄신을 위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본인이 친한 게 이걸 등에 업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친한이고 탄핵에 절대적으로 아니 그 계엄에 절대적으로 반대나 이거 잘 그런 인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얘나 내가 보기 똑같은데 그러면 송원석이 나이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친이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그냥 여기 찍지 뭐 차이 있겠어? 이게 국민의힘의 생각이 국민의힘 아니, 의원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에 양자구도가 아니고 3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1차에 끝났다는 거. 그것도 이제 60표라는 과반을 득표했다는 거는 송원석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득표력은 있다는 건데 기자들의 경우에는 송원석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원내대표 되기 전까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송원석이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지 않고서는 네. 그렇죠. 그뭐 경상도 분이면 송은석인가 언석인가 이것도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진짜 그렇게 뭐 튀지 않는 조용한 찐윤이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화끈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기재부 뭐 관료 때도 뭐 성격도 진짜 뭐 불같았고 빡센 스타일이라고 하고 갑질 폭행 사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본색은 좀 다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불법 이 계엄하고 탄핵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엘리트 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본색이나 뭐 이런 미천 드러내는 모습을 그렇죠. 여러 번 봤잖아요. 네.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한덕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관가에서 뭐 수십 년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어떤 사람인지 좀 짐작이 가는데 이분이 이제 2022년 아마 원내수석 부대표 시절에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때 이 국민의힘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해밀턴 호텔 옆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300m 떨어진 곳에도 뭐 시신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근거도 없는데 이게 압사 외에도 다른 사고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언론단체 이런 데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자기 역할에 따라서는 이 돌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꼭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윤석열 이제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번인가 네. 바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뭐 우왕좌왕하고 결국에는 이제 친한계 의원 중심의 한 18명만 계엄 해제 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하고 통화한 사실이 이제 공개돼가지고 이게 계엄 해제 표기를 막으려 한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지금도 이제 약간 수사 대상이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국민의힘들 상당수는 이제 당사에 있었는데 그 국회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추경호 비롯해가지고 이제 신동욱, 이미자, 조지현 의원 등이 있었고 이 송원석 의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도 표결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의원들 단체 공개 그 단체 채팅방인가요? 공개된 거를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올린 워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여곡절 끝에 애결이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라고 이렇게 올려요. 바로 그 뒤에 이제 다른 의원이 본회의장입니다. 예결이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보면 본회의장 이 표결하는데 없어요. 이걸 보면 뭐냐면 이분이 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어딘가에 있었는지 원내대표실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눈치 보다가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내란 특검 출범하면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뭐 의혹 있는 사람들도 아마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송 원내대표가 이게 원내대표 출마한 게 본인 방탄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경에는 아니 아마도 이제 그런 행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런 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본인의 허물을 가리는 그런 방편으로 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